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런 지식들은 사람이 평생에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보다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므로 그 사람이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인격으로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한 20년 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고등학생 때부터 해서 이런 지식이나 이런 진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깊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접해보고 이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참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100%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 제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를 믿자. 내가 직접 한번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도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달하기가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현 시대로부터 시간이 또 점점 지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 녹슬지 않는 그런 자동차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겠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랬는데 큰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빙하기가 오고 큰 해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의 대부분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간들만 살아남아 가지고 그 인간들이 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기술들은 고대 신화적인 그런 얘기로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삶도 다시 기술이 없었던 과거 그 시대로 돌아가겠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텐데, 그 원시인들이 그 지구상에 여기저기에 그 녹슬지 않고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대가, 자동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원시인들이 원시 수준의 생활을 하지만 자동차는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 하면 원시인 측과 그리고 천국맨이라는 그런 사람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가 천국맨이라는 사람은 이 자동차는 어떤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만드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시인들은 대부분의 그런 원시인들은 이 자동차가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상태로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인들이 이 자동차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런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잖아요.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현재 시대의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자동차를 보라 하면서 자동차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 근거는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게, 그 땅을 보면 철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철뭉치. 철뭉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철뭉치 다음에 선풍기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풍기. 선풍기가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선풍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냉장고가 나왔어요. 냉장고가.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냉장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자동차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 철이 선풍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풍기에서 냉장고가 되고, 냉장고에서 자동차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원시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요. 요런 그 땅을 봐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점점 이 철이 이렇게 모양을 변화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 근거로 드는 얘기가, 자동차가 가면서 돌멩이에 부딪히면 자동차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자동차 모양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자동차 모양이 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동차 모양도 변하면서 진화를 한다, 자동차가. 따라서 이 철이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하면서 철이 이렇게 눌러지고 또 깎이고 하면서 선풍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풍기에서 또 냉장고가 되고, 냉장고에서 이렇게 자동차로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원시인들이. 이 원시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원시인들은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어떤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인 수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준 안에서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현명한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원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창조론과 그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화론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고, 그리고 그 원숭이가 간략한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원숭이 조상이 양서류였고, 양서류가 이렇게 그 수중 생물이었다가 그 전이 또 단세포 생물이었다. 그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수만 명의 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그렇게 누르셨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참 보고, 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맨이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할 때에 그 증거가 아닐 확률이 0%고 그 증거가 맞을 확률이 100%면은 그 증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보통 그 증거 자료 자체는 그 100%는 아니거든요. 모든 증거들이 또 다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작될 그런 가능성이 적고 그 증거가 증거로서의 어떤 확실한 가치가 있다고 재판관이 판단을 했을 때에 그 증거가 그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도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해서 이런 관점으로 확률적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바퀴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바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 안에 이렇게 뼈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어 고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바깥에 고무에 이런 무늬도 이렇게 있고, 고무 안에도 또 튜브가 있고, 그 튜브 안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요 장치도 되어 있고, 그 휠 모양이 상당히 좀 조금 복잡하면서도 좀 정교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 원의 크기도 요만큼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자동차 휠이 철 뭉치가 자연 상태에서 이 휠이 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철 뭉치가 이 자동차 휠의 모양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흐르면 이 자동차 휠의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두드려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원의 상태에 이 휠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한 1조 년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가 걸리면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그 년을 계산을 한 겁니다. 한 1조 년 정도가 철뭉치가 자연 상태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돌멩이가 와가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깎이고 하면서 이 휠이 만들어질 확률은 물론 0%지만 한 1조 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휠에 고무로 된 재질이 또 고무로 된 재질도 요것도 또 만들어질 그런 확률을 1조 년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휠이 만들어질 확률이 1조 년의 시간 중에 요거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요 고무 타이어가 1조 년에 이런 고무 타이어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 했을 때 각각의 1조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요 두 개 제품이 그 동일한 시간대에 있어야 되고 같은 공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제품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이렇게 조립이 돼서 딱 놓여져 있을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간도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0조년 정도 1000조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이런 바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바퀴가 4개면은 4천조년의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동차 부품이 정확히 저도 뭐 개수를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만 개 정도 1만 개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부품이 자연 상태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1조 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그 각각의 부품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이 1만 개가 그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1만 개 자체가 그냥 부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조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복잡한 그 자동차가 조립이 돼야 되는 거고, 특별히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기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휠에 그 정밀한 그 휠, 그리고 라이트를 켰을 때 안에 그 전기 시설도 들어 있어야 되고, 라이트를 켰을 때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런 기술력이 있는 요런 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이트 안에 필라멘트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고, 안에 또 그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자연 상태에서 이게 그걸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0%입니다. 현 시대에서 이 자동차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웃어 넘기겠죠. 어떤 자동차가 분명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원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이 선풍기가 되고 선풍기가 냉장고가 되고 냉장고가 자동차가 됐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자동차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 원시인들처럼 현재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웃어 넘길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웃어 넘기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증명했다시피 자연 상태에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거든요. 따라서 이 원시인들이 주장하는 건 이 확률 자체는 제로입니다. 철이 선풍기가 되고 선풍기가 냉장고가 되고 냉장고가 자동차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다만 이런 확률적인 그 사고 개념이 없는 분이고, 이 원시인은, 그리고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을 있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이게 또 대중적으로도 이게 또 잘 먹혀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고 쉬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개념으로요, 이 천국맨이 자동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자동차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동차의 모양을 보면 이 자동차를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이 천국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자동차가 특정한 디자인을 띠고 있다. 특정한 디자인과 함께 색감, 세밀한 이런 색감들이 있고, 미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라이트 기능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 자동차를 만든 그 존재는 볼 수 있는 분일 것이다. 자동차를 만든 존재는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겠죠, 분명히.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클락션이 있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따라서 그 존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공학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런 철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전기공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창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가 있는 거는요. 그리고 의자도 있고 안에 문도 달려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핸들도 있고 그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손이 있는 분일 것이고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분일 것이고 다리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현재 우리 사람과 똑같지 않냐 했을 때 이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천국맨이라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사람이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술적 그 수준을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천국맨이라는 사람이. 요 시대는 원시 시대잖아요. 그 자동차만 있는 거고, 그리고 원시인들이 다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99%가 이 원시인이 하는 요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한 1% 정도만이 요 천국맨이 주장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어떤 이때 당시에는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원시인과 천국맨을 서로 비교를 했잖아요. 천국맨이라는 거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음에 원시인은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자동차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라는 건 우리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휠 하나가 철뭉치가 자연 상태에서 이 휠 하나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한 1조 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가늠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무기물, 광물질들이 여러 가지 그 화학적 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동차의 바퀴 하나면은 사람으로 치면 다리 중에 발가락 하나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요 광물질, 무기물들이 요게 이제 뭐 단백질로 이렇게 합성이 돼 가지고 단백질의 그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발가락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바퀴 하나가 1조 년에 걸리는데 이런 무기물에서 발가락 하나가 만들어질 그 확률은 한 1경년 만약에 정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1경년인데 발가락하고 이 뇌하고 또 신경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발가락과 뇌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을 그런 확률, 오른쪽 발가락 5개와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자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형체로 어떤 그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세포 하나도 그 자세히 보시면은 세포 하나도 상당히 그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안에 또 그 포도당과 그 수분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세포가 또 존재하고요. 자연 상태에서 요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안에 포도당과 영양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요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뇌 안에 또 뭐 시냅스 얘기를 또 하던데 현재 과학으로도 이 뇌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머리카락 하나가 날 수 있는 확률, 그 인체 중에서 그 자동차 라이트가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상당한 그 기술력이 자연 상태에서 기술력이 있는 라이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제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체 눈이 자연 상태에서 인체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거든요. 이 자동차가 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그런 확률은 제로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인 것처럼 왜 인간이 이런 생각을 못하냐면 이거는 미래 시대라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시대.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이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래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 시대는. 현 시대의 기술적 수준은 이 광물질을 가지고 자동차나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원시인 시대에는 그런 기술적 수준이 없는 시대였고 그냥 돌멩이 같은 걸 깎아가지고 도끼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이 미래 시대에는, 현 시대에는 광물질을 가지고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 상상조차 못 하는 겁니다. 원시인이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 나름대로는 이 인간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원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진화론에 대해서.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확률에 대해서 제가 또 일일이 이런 걸 다 짚어가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은 제로거든요. 1경년, 1경년에 무한대로 1경년이 반복이 된다 해도 절대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마찬가지 양서류가 원숭이가 될 확률도 제로고요. 단세포 생물이 양서류가 될 확률도 제로거든요. 왜 이런 제로의 퍼센트에 이런 거를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무기물을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상조차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만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를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 살은 또 살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색감적으로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자연 환경을 보면, 그 신이,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 상태로 그게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 놓았다는 게 100%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100%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구상의 모든 그 생명체들을 그 신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생명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색감들이나 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도 볼 수 있다는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신이 못 보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확률은 제로거든요. 신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100% 확률입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새소리라든지 인간이 그 목소리를 낼 테고, 그 사람도 뭔가 이렇게 소리 내는 거를 만들면서 어떤 그런 그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귀로 세밀하게 들어야지 그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그 작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도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 못 듣는 분이 뭐 어떤 말을 하는 그 존재라든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소리 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새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소리 나는 물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신이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그 세밀하게 그거를 소리 내는 거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향기들이나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고, 장미향이라는 그 장미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세밀하게 조절이 된 그런 향기거든요. 화학적으로. 냄새 맡을 수 없는 분이 그 장미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로거든요. 냄새 맡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장미라는 그 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신은 냄새 맡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인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은 그 언어학적으로도 그 통달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신의 그 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요게 그 한국 십진분류표라고 그 도서관에 그 책을 구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의 그 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인간들의 그 지능적인 부분에서 총류의 이렇게 백과사전, 도서학, 그리고 철학의 형이상학, 동양 철학 사상, 서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도덕철학, 종교에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사회과학에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국방군사학, 그리고 자연에 보면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광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구와 온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그 창조주의 그런 특징들이거든요.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광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그 창조주의 특징들을 인간들이 이런 학문을 가지고 인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쭉 보시면은 또 의학, 농업, 농학, 그리고 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제조업, 생활과학,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 예술적으로 또 사진예술, 회화, 그리고 언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문학, 중국문학, 독일문학,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 특히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 분야와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에 여기에 보면 인간이 이런 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런 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면 자체는 그 창조물, 그 창조 세계,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창조주의 특징들을 인간들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고 인간들도 이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이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 피조물의 확률이 100%인데 이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이 그 창조주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주의 특징이 인간이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특징을. 창조주도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지능적인 부분, 인간도 이런 지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창조주도 인간들도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들이 있고 말을 하면서 지내는 존재인데 그 언어적인 부분을 그 만든 존재가 이 신이 말을 못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의 그 신의 여러 가지 그런 지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신의 특징들을 인간도 창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손이 있어서 손을 가지고 뭘 만들고 창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거라든지 감정적으로도 뭐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세밀한 어떤 감정의 개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인 부분들, 피부라든지 이런 게 요 신의 속성과 너무나도 이렇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요 신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속성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요 인간이 있는데 신이 자기 형상대로 그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모양 자체도 신이 자기의 그 특징들을 그대로 투영을 해가지고 신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신의 형상대로 그 신의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존재가 사람이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도 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을 때 그 신의 그런 특징들을 인간이 더 잘 그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이마에 달려 있다. 그 신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눈이 이마에 만약에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떤 미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미적으로 좀 오류가 있잖아요. 팔이 다리다. 그리고 다리가 팔이다. 그런 것도 이상하고요. 소리 낼 수 있는 기관이 다리에 달려 있다. 귀가 등에 달려 있다거나 이 모양 자체를 또 이 신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인데 인간의 모양 자체도 그 신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확률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로 수렴을 할 겁니다. 제가 요까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복잡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이런 걸 일일이 제가 좀 생각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십진분류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신의 그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신의 여러 가지 특징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 요거는 또 100%잖아요. 신의 특징을 만든 게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그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십진분류표에 나온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추고 있을 확률은 제로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게 다 100% 확률로 수렴되는 것만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해 드린 거거든요. 신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 높은 확률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이 뭐 자기 모양과 전혀 다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설득력이 제가 너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시대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사람들은 이런 신이 사람이 그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 과거 시대 사람들 보면 뭐 인신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신에게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그 신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 아들 같은 존재를 자기 신에게 그렇게 목숨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걸 그 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신이 만든 존재다. 내가 내 조상의 원숭이가 아니다. 나는 신이 만든 존재다.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로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그런 지능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분이 모든 것들을 다 모르시겠어요? 신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내가 하는 모든 그 계획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행동까지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끝이고 내 조상이 원숭인데 내가 뭐하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직하게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부모님한테 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 내 자신의 어떤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사람이 그런 식으로밖에 그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 신의 특징을 갖추고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신께서 만들어준 것이고 그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 자체도 또 좀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오늘 제가 조금 너무 좀 저도 이런 설명 자체를 처음 해보고 상당히 어렵고 심오한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확률적 개념 관점에서 제가 100%로 수렴이 되는 내용들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수긍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